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쟁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쟁을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핵 문제지만은 거기에 보태어서 미국이 중국의 어떤 통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칼을 빼들고 나서서 길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2 간의, 즉 세계 양대 강국 간의 북핵 문제와 통상 갈등이 지금 다양하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북핵 문제라는 외교적인 요인으로만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 이면에는 통상적인 갈등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집권하면 북한 핵 문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니까 중국에 대해서 경제 통상 문제로 북한을 바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카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내년 미국에 새로 취임하게 될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 있는데요. 그걸 앞두고 오바마 정부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류와 대선의 기류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북핵 문제로 미국이 중국을 쪼으니까 이건 잘 됐다 이렇게 안심할 문제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불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북핵 문제지만은 실제 그 근본적인 목적은 통상 문제에 대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도 그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초입니까? 제가 이 한미 간의 경제 트러블, 대선 이후에 벌어질 경제 트러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여러가지 수상한 조짐이 오비락격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에 여러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봐야지 단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로 경제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 이렇게 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중국을 쪼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국무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차관부가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중국 측과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략 대화에서 미국 측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야기들을 중국 측에 더 강하게 요구할 거다.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는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시진핑을 지난 6월 1일 면담을 했는데 그날 동시에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죠. 자, 그것뿐입니까? 상무부는요.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대북 거래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이 화웨이 미국 본부에 소환장을 보내 북한, 이란, 수단, 쿠바, 시리아 등 제재 대상국에 대한 5년간의 수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국을 압박을 해서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이런 어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보호무역 차원에서의 중국 손복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전자가 북핵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 통상 문제에서 중국을 손보려고 하는 것이 60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국 무역위원회가요 중국의 철강 제품을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금지를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겁니다. 자, 화웨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단지 북한에 수출한 의혹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중 통상관계의 문제가
지금 두 나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에도 불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장성화 WTO 상소기구 위원, 이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을 미국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한 당국자는 한미 통상 관계 자체가 악화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견제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장 의원을 상징적인 타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즉 대중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WTO라는 기구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기본적으로 갖게 됐고 1차 임기가 끝난 장성화 위원이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 분쟁의 2심에 해당되는 결정을 맡는 조직으로 위원이 모두 7명이고 임기는 4년인데 WTO 분쟁 해결 기구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 반대를 했느냐? 장 의원이 최근에 참여한 판결에서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2014년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낮췄다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낮춘 만큼 보복 관세, 상계 관세를 미했는데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요 제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곧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상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9에서 13%에 달하는 반등핑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최근에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불복해서 상소를 했고요. 장 의원이 연임되면 이 판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인이 참여하는 판결을 그림칙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이 곳곳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요. 막 국제 기구에 소송으로 가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올해 지금 5월까지만 하더라도 9건을 소송을 했답니다. 반덤핑 제소를요. 평균 1년에 뭐 한 5건, 6건, 7건 하는데 올해는 5월까지 9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2015년에 대중 무역 적자가 3,657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시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 부분에서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미국의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포문은 리프트 이 주한 미 대사가 열었는데요. 그는 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창 강연에서요. 한국은 여전히 사업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미 FTA로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뭐라 했는가 하면 한국 법률 시장의 진입 장벽을 조속히 없애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이 미국의 공화당 후보가 된 트럼프의 이 선거 캠프 참모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도요. 한미 FTA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미 대사와
트럼프 캠프의 최대 경제 문제를 맡은 자장이 동시에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한미 양국은요, 2012년 3월에 FTA를 발효시키면서 2017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법률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미국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국에서 외국법 자문역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외국 법무법인, 즉 미국의 로펌이 한국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해외 로펌하고 국내 로펌하고 제휴가 가능하고 2024년부터는 합작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 시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국의 법률 업계 로펌들이 보통 로비력입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일단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한국의 법률 시장을 미국 시장이 장악할 거다, 이렇게 될 걸 우려하면서요, 이 여러가지 좀 우려들을 해왔죠. 미국은 FTA에 따른 법률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 법자문사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 및 의결권을 49%, 즉 앞으로 합작법인이 되더라도 미국은 49, 한국은 51 이래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한 거. 그 다음에 국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거.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3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적자를 감수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FTA가 규정한 개업의 개방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리프트 대사는 이 국제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핵심 자문인 세슨스 상원의원은 4월 31일 이 미국 폴리티코의 인터뷰에서요, 한미 FTA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한 반면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0억 달러가 늘어났으며 무역 적자는 240%가 증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미 FTA를 반대했던 한국의 좌파의 우려와는 달리요, 현재 미국은 한미 FTA로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월가 출신이 아닌 좀 보기 드문 전문 관료로서 성장한 이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요, 3일날 금요일날 한국에 와서 한은 총재를 만났죠. 그 한은 총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특히 한국이 과거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반은 그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일로 경제부총리한테도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이것 때문에 활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을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저출산 고령화도 이야기하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한국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우 좀 심각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한은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로 중국처럼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있을 미국의 보복에 앞서서 우리가 충분히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일종의 사전 노티스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앞에 있었던 WTO 장성화 위원 연임 반대, 중국하고의 관련된 문제도 있죠. 자,
그리고 리퍼트 대사에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한국의 경제 관료들을 앞에 놓고 한 연설에서 완전한 WTO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 그리고 지금 이 세션스 의원,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경제 분야에, 외교안보 분야에 한마디로 최대 이 참목격인 인물의 이 한미 FTA로부터의 한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한국에 방한하자마자 바로 이주열 하는 총재를 만나서 이 환율을 갖다가 정부가 개입해서 하지 마라, 즉 조작하지 마라라고 경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아주 일주일간에 집중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향후에 미국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옮기면서 보복을 취할 때 항상 모양을 미리 갖춰서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의 경제 트러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심각함을 인식하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지난 3일 방한했던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에서도요,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한미 통상 이슈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것이다. 미국은 단지 한미 FTA에 따른 의무를 다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가끔 한국 관료들이 시장 개방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 관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한국의 대기업이나 한국의 로펌이나 이런 데에서 로비를 통해서 한미 FTA라고 하는 부분에 그 액면 그대로 담겨있는 정신을 넘어서는 우리 쪽에 유리한 어떤 법안이나 이행 대책을 갖다가 요구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애국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뭐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있겠죠. 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니고요. 로비를 받든 뭘 받든 관계없이 봐줄라 하더라도, 팔이 안쪽으로 굽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서 맺은 협정의 원칙적인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단계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자, 그 사람들 몇 사람, 관료들하고 가까운 몇 사람 봐줄라 그러다가 한미 FTA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가 하고 맺은 협정대로 다 해줬다. 근데 너는 미국에 와서 얼마나 잘 팔아먹느냐. 근데 너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을 한국에 좀 들어가려니까, 즉 이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업 시장이겠죠. 그건 확실히 미국이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너네들은 뭐 법률로 또 각종 제도로 온갖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너한테 가서 장사를 해먹기가 어렵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요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요, 애국심으로 착각을 해서 가다가는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매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등이 다 주도해가는 새로운 흐름은 뭔가 하면 고립주의입니다. 자, 기존의 동맹의 틀도 재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핵무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계산이 안 맞으면 철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이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다른 나라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기조인 1796년 미국은 유럽의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재임 당시 그 임사에서 비롯되어서 이후에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 놓은 멀로 독트린 등으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외교 방침처럼 되었는데요. 근데 미국의 국력이 크게 강화된 20세기에 이런 흐름이 없어지고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1, 2차 대전 참전으로 이어졌고 베트남전, 한국전 참전으로도 이어졌죠. 근데 이것이 다시 고립주의로 지금 회귀하는 문제에서 국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럼 미국의 국내의 문제가 뭐냐? 제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이익을 누가 보느냐? 중국과 한국이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에서 최근에 나온 미국의 이런저런 압력성 발언들이 그 배경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일종의 미국의 국민적 대세이자 정서가 되어 간다면 힐러리가 당선되면 해결된다 이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부터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당장 오바마가 그대로 대통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 하던 짓을 우리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요. 저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유일호 부총리 등에게요. 단호한 어조로 한국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 원화 환율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이 말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환율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 정부와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에 유리하도록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미국이 바라봤을 때 한국의 환율은 1달러에 한 1,000원 정도인데 한국 정부가 계속 고환율을 유지해서 한 1,200원 안팎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또 루 장관은 이 하는 총재에게도 이 말을 했는데요. 원화 환율이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국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했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 관계자는 루 장관이 직접적으로 통상 압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환율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상 환율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